북한 핵실험 관련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북한이 1년 만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의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핵실험은 풍계리 인근에서 실시됐는데 인공지진 규모 5.7로 역대 최대 규모의 폭발 위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29분쯤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은 함경북도 길쭉은 북서쪽 44km 지역으로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인근 지역과 일치한 것으로 기상청은 파악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41.24도, 동경 129.04도, 진원의 깊이는 0km라고 밝혔습니다. 폭발 위력은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로 분석됐습니다. 규모는 저희가 분석한 규모로는 5.7이 되겠습니다. 당초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핵실험 강도를 진도 5.6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규모 6.3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중국 지진국도 규모 6.3으로 발표했고 일본은 그보다 낮은 진도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은 인공지진이 확인된 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추정해 분석에 나섰으며 합참은 인공지진 감지 후 전군의 대북 감시 강화와 경계 태세 격상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공동으로 위기조치반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감행 후 3시간 만에 대륙간 탄도로켓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며 핵실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국제사회의 만류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핵실험까지 기습적으로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 중대 보도를 통해 핵실험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수소탄 시험이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에 매우 의미 있는 계기라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감행 3시간 만에 발표한 중대 보도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직접 핵실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간 12시 30분 북부 핵실험장에서 ICBM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 열행 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5차 핵실험 때의 최대 16배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핵실험을 두고 북한은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됐지만 주변 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없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차례 수소탄 관련 전문 기술 용어까지 사용하며 정확성과 정밀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단순한 원자탄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수소탄 시험 성공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한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계기라며 어디를 타격할지에 따라 마음대로 위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수준의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위협에 이어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압박하며 미국과 벼랑 끝까지 가겠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해서 수소탄 모형을 공개한 후 곧바로 핵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한 충격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할 수소탄 시험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앞선 5차례보다 인공지진의 규모가 훨씬 컸던 것을 보면 성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부터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위력이나 기술력이 수소폭탄에는 못 미친다며 수소폭탄 재료인 삼중수소를 소량 쓴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삼중수소 소량의 핵융합 반응의 도움으로 플루토늄, 우라늄 같은 원자폭탄 물질의 반응을 증폭시키는 핵분열 폭발이 기본입니다. 반면 수소폭탄은 먼저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터뜨리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연쇄 반응해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핵융합 폭발입니다.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훨씬 큰 폭발력을 낸다는 점에서 수소폭탄의 위력은 대개 TNT 100만 톤 이상이고 증폭 핵분열탄은 그 수분의 1에서 수십분의 1 위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6차 실험에서 나타난 큰 폭발력을 볼 때 수소탄 실험 성공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그 폭발은 거의 100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외신에서 예측하는 대로 6.3 정도까지의 규모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메가톤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소폭탄을 진짜로 실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가 6차 핵실험 관련 성명에서 이번에 실험한 핵무기를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등의 표현을 쓴 것도 수소폭탄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많고 확인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 스스로도 완성 단계의 진입을 위해 이번 핵실험을 했다고 표현한 만큼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북한의 오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1차 핵실험이 진행됐던 2006년보다 위력이 최대 100배 증가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북한 핵실험 일지를 서상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상청에 감지된 북한 6차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는 5.7. 이론적으로 인공지진 규모가 0.2 올라갈 때 핵위력이 2배가량 증가하는 만큼 지난해 9월 10킬로톤 정도로 추정된 5차 핵실험 때보다 대여섯 배 정도 폭발력이 커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재로는 50킬로톤 플러스 마이너스 3톤 정도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0킬로톤에서 최대 100킬로톤까지 폭발력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많게는 100킬로톤까지 되는 걸로. 제가 받은 것은 5.7 그리고 국내외 여러 가지 관측 기관에 따라서 6.3까지 추정된다라는. 이는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펜맨보다 5배 정도 큰 파괴력으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와 비교하면 11년 만에 100배 큰 위력의 핵폭탄이 개발된 겁니다. 1차에서 6차까지 핵실험이 진행된 장소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북쪽 갱도로 갔지만 지진파 규모는 계속 커졌고 원료는 달라졌습니다. 2006년 10월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의 첫 핵실험 원료는 플루토늄. 1킬로톤 내외의 폭발력에 지진 규모는 3.9. 하지만 2009년 2차 핵실험에선 폭발력이 4킬로톤으로 늘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인 2013년 2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되는 원료로 7킬로톤의 폭발력을 보인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폭발력이 3차와 비슷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실험에 무게를 뒀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북한은 오늘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하며 핵탄두를 보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핵실험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핵폭발에 의해 생기는 전자기 충격파, 즉 EMP 공격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진지하게 보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때론 크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편으론 화성 14형 핵탄두 수소탄이라는 글자가 적힌 안내판이 뒤편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늘 실시한 6차 핵실험에 수소탄이 사용됐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중 냄비 형태의 핵폭탄 기폭 장치와 크고 작은 둥근공 모양 물체가 결합된 1m 크기의 핵폭발 장치는 옛 소련에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실험한 전형적인 수소탄 내부 구조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 현지 시찰과 실물로 보이는 탄두까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수소탄 핵실험 성공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특히 초강력 전자기파를 이용한 EMP 공격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범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전력과 통신 등 국가 기반 시설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EMP 효과를 통해 우리 군의 지휘 시설이라든가 국가 기관망을 모두 정지시킬 수 있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EMP 공격에 대비해 합참 지하 벙커를 비롯한 우리 군 지휘 시설은 물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EMP 방호 시설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은 모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됐습니다. 깊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데다 안반도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핵실험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진행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는 깊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만탑산을 비롯해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감시를 피하기 쉽습니다. 또 안반도 단단한 화강암이 대부분이어서 핵실험 이후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도 적습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은 달팽이관 모양의 지하 갱도에 두꺼운 차단문을 여러 개 설치해 핵실험 충격을 분산시키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실험 원료인 우라늄 등이 생산되는 함경남도 단천 지역과도 가까워 핵실험의 최적지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과 그 이후 모든 핵실험을 이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핵실험으로 이 지역 주변이 방사능 물질로 심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의 잦은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6차 핵실험 과정에서 이곳 실험장이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진국은 풍계리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뒤 8분 후 핵실험장 인근 지역에서 규모 4.6, 깊이 0km의 대규모 함몰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붕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북한이 기습적인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결국 올해 핵무기 완성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진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군 정보당국은 이틀 전 북한의 핵실험 및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핵실험 지역인 풍계리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를 정보 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었다고 정부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풍계리 2, 3번 갱도의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으며 김정은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라도 실행할 수 있다고 국회에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이 즉흥적이라기보단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시험이 핵무기 완성을 위한 최종 시험이 아닌 단계 목표라고 밝힌 만큼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을 몰아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먼저 7차 핵실험 가능성입니다. 98년 사흘 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반복한 파키스탄처럼 핵무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종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달성을 추가 핵실험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 6시간 전 공개한 김정은의 시찰 장면에서 수소탄두를 탑재하기 직전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만큼 추가 ICBM 발사나 공언한 대로 미국 괌 토이 사격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성능에 있어서도 완벽한 검증이 끝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도 실제 1980년대 이걸 실거리를 남태평양 쪽으로 발사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도 다음 국면 자체는 이번에 핵실험을 했던 그 핵탄두를 실제 ICBM에 탑재해서 거의 8,000km, 9,000km, 10,000km에 달하는 어떤 실사격 거리를 이 남태평양 쪽으로 보여주는 이런 어떤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북한이 올해 안에 한두 차례 전략적 추가 도발을 한 뒤
도발 모라토리움, 즉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하며 갑작스럽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의 고강도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긴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실망과 분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였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로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한 강력한 전략 자산을 추가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차례 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계속된 도발은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화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논의한 한미 양국 정상은 빠른 시일 내로 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력하고 추가적인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 정책 기조가 급격히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 보냈던 건데 오늘도 문 대통령은 일단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7월 4일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만나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강경기조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레드라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북한은 6차 실험을 강행했고 ICBM 탑재 용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CBM의 소형화와 경량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분석이 필요한 데다 핵탄두 탑재 능력도 아직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거론되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선 일절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오늘 핵실험 감행에 앞서 북한은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 현지 지도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핵실험을 마치고 한참 뒤 탄두를 공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탄두를 먼저 공개하고 핵실험 버튼을 눌렀는데 의도는 무엇인지
윤지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낮 12시 29분 전격 감행된 오늘 북한의 육자 핵실험은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핵탄두 사진을 공개한 지 6시간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핵실험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탄두를 공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핵탄두를 먼저 공개하고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례적이고 기습적인 이번 핵실험은 결국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닷새 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통해 탄두 폭발력 증대와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과시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CBM과 핵실험의 완성 단계에 북한이 와 있다. 미국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라. 이런 차원에서의 미국에 보내는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화성 12형 도발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도발 중단보다는 핵 능력 완성을 과시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북한 정권 창건 69주년인 9월 9일을 앞두고 주민 결속도 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공들여 준비한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이 북미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전략의 전면 수정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긴급 최고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 외교적 대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실험은 자기 파괴적인 오판일 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안보 관련 당정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당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회의를 열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야욕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오늘 6차 핵실험이라는 지극히 위중한 국가 안보 위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효과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은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며 국회 국방위 정보위 등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로는 전 국민이 핵 인질로 가는 방관조론일 뿐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안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주관적 기대를 접고 근본적으로 변화한 북핵 현실을 직시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른정당은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 점검과 함께 정부의 대북 전략 전면 수정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대화를 앞세운 낭만적인 접근은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입이 닳도록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국회는 내일 국방위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조만간 정보위도 열 것을 검토하는 등 긴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하루 종일 긴박했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군사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군 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경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위기 조치반을 긴급히 소집하고 전군의 대북 경계 태세를 격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군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북한 풍계리 지역의 감시 정찰 강도를 강화하고 혹시 모를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략자산 전개와 무력 시위 등 한미 동맹의 초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한 북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북한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막무가내식 도발을 감행한 만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미 합참의장은 긴급 공조통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사적 대응 방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연합 미사일 사격 훈련은 물론 핵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북한 지휘부 폭격 훈련 같은 우리군 단독 무력 시위도 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성동격서식 전술적 기습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번에는 각국 반응을 알아봅니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특파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안보 정보 당국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은 이곳 시간으로 토요일 밤 자정 무렵 이루어졌는데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서 북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워싱턴 DC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초강경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통해 대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대북 원칙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진 데다 북한이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 실험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한 만큼 미국의 초강경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또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면서 강경 대북 노선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방침이 있긴 하지만 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밤을 새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긴급 속보로 보도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대응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쿄 강명일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예, 도쿄입니다. 핵실험이 있은 뒤 일본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인공지진의 성격과 각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인 6시에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가 관방장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今回の地震の規模はマグニチュード 6.1 とされ、過去最大規模である。そういう中で分析をする中でですね、水爆実験だった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오노데라 방위상도 포괄적 핵실험 방지 기구가 공식 발표한 진도 규모 5.8을 감안하면 70톤 규모의 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위력이라 수소폭탄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폭거를 멈출 수 있을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양해한다면 석유 공급 중단 카드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은 또한 북한 미사일을 고강도 레이저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에 항공기에서 레이저를 쏴 무력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고출력 레이저 연구비로 87억 엔을 책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신속하게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신흥 5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도발을 했는데 중국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중국의 남부도시 샤먼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막하기 직전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와 인도 등
신흥 5개국 대표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기 4시간 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이례적으로 신속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전 도발 땐 쓰지 않았던 강력 규탄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 강도를 높였습니다. 今天，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不顾国际社会的普遍反对，再次进行核试验。中国政府对此表示坚决反对，并予以强烈谴责。 중국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정세 악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번에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브릭스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번 도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연쇄 대북 압박 조치에 나섰지만 추가 도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같은 초강수를 써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의 강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핵실험 장소에서 400km 떨어진 중국 랴오닝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연변 일대에서는 아파트 외벽이 갈라지고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갑자기 요란스럽게 출렁댑니다. 是不是地震了？这灯晃的这邪花。 강력한 진동에 집이 흔들리고 옷장 같은 큰 가구도 요동칩니다. 학교 기숙사와 아파트 단지에서는 긴급 대피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중국 연변 일대에서는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로이버셔 이메 싹 갈라졌어. 나만 신경질 난다 진짜. 이번 6차 핵실험의 강도는 지금까지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에 비해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핵실험 장소와 가까운 지린성 연변 일대는 물론이고 300km 넘게 떨어진 랴오닝성 푸순 등지에서도 지진이 난 곳과 비슷한 진동을 감지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가 침대에 이거 앉아 있는데 걸쳤는데 좀 흔들리는 것 같아. 똥갈도 좀 흔들리고 그래서. 잇따른 도발과 강화된 제재 속에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강행된 북한의 핵실험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他们也不是一次两次了，我身边的朋友都感到很恐慌、很害怕。我希望朝鲜不要再做这种损人利己的事了。 북중 접경 지역을 요동치게 한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불안감은 한층 증폭되고 긴장이